역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의학적인 미신입니다. 근육을 더 강하게 해서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 이것도 의학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허리 근육은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 이것도 역시 의학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다리는 허리 통증을 유발시킨다. 이건 역시 의학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새우처럼 굽히는 행위는 통증을 유발한다. 이것도 의학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구조적 비정형에 대한 두려움, 디스크 탈출, 퇴행 압박이나 다리 길이 차이라든지 자골신경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내 신체가 똑바르지 않으면은 통증이 일어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역시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상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부상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상당하면 또다시 신체 증상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건 역시 공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에 재발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통증이 재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 내가 통증 때문에 아팠던 경험 때문에 신체 활동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남아있는 경우 이건 역시 공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통증이 나타난 상황에 대한 두려움. 통증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하고 뭔가 도망치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것들, 이것들 역시 공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짚고 넘어갈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어떤 신체 동작은 위험하고 어떤 동작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동작이든 범위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해나가십시오. 모든 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행위에 좋지 않다거나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된 정보가 뇌 프로그래밍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을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뇌에 조건화가 걸려버려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통증이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에 대한 답변,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굉장히 물컹물컹한 문체이며 신경을 압박할 만큼 강한 힘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너 박사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디스크로 압박을 받았다면 그 신경은 이미 죽은 신경이기 때문에 그런 죽은 신경이 뇌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갖고 새로운 진단을 받아들입시오. 이 강의를 듣고 수많은 환자들이 통증 없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왜 여전히 이러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이거 참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 많은 사람들이 인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사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의학은 계속해서 새로운 신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죠. 거기에는 새로운 성형수술, 새로운 치료 방법, 새로운 디스크 수술, 새로운 인체공학적 안마의자, 새로운 신약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출근해야 되고 이 증상이 빨리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내 몸에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면 디스크를 당장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학의 산업화가 된 요인과 경쟁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맞물려서 이 통증의 원인이 나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인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원인이 됩니다. 다음 질문.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활동에서 공포심을 극복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공포심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공포심이 남아있다면 통증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달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통증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달리기를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무의식에 달리기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정보를 프로그래밍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공포심은 언젠가 달리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통증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활동을 극복해 나가는데 나중에는 아무렇거리기 없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지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TMS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강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85명의 환자를 6개월에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성이 52명이고 남성이 33명입니다.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0에서 100%까지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고 나머지 80에서 100%는 신체 활동에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복에 따른 요구 조건입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증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더 이상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증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의 억압된 무의식 속에 어떤 감정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동작을 두려워하거나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억압된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어떤 신체 활동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달리기는 할 수 있는데 농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축구는 할 수 있는데 골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신체 활동에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활동이든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다음 질문. 신체 치료를 모두 그만둡니다. 이것은 TMS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체 치료를 그만두는 것은 내 몸에 문제가 없으며 나의 무의식에 통증이 일어날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내 몸에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체 치료를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다음, TMS 셀프 임파워먼트입니다. 사노박사는 이것을 TMS 환자들에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의 깊이 되뇌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틈이 나는 대로 이것들을 계속 암송해 보듯이 되뇌어 보는 것이죠. 자, 저와 함께 한번 이 TMS 셀프 임파워먼트를 되뇌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증상은 TMS이다. TMS란 신체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미세한 산소 결핍으로 4에서 5% 정도이다. TMS는 신체에 아무런 해가 없으며 심적으로 억압된 감정으로 발생한다. 억압된 부정적 감정이 많을수록 무의식은 신체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통증은 억압된 부정적 감정에 대한 해피책으로 마음에서 몸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몸은 어떠한 문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어떤 신체 움직임도 위험하지 않으며 모든 신체 활동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통증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증에 대해 심적으로 원인을 함께 찾아볼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충분히 재건할 수 있으며 무의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갖출 것이다. TMS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기원합니다.